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오늘 오전에는 좀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낙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까지 켜준 상황이었죠. 특히나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체 증시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두 대장주가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내가 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남아 있는지 혹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내 장 지수와는 상관없이 돈 벌 수 있는 투자 방법들도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가 추석을 전후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장 전 8시 반부터 장 마감 오후 3시 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 전후로 또 FOMC 발표 전후로 조금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 장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거니까요. 이때 과연 내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 정답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이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볼 때 주식을 사도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안 사야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지인들도 연락이 통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많이 물렸다는 얘기죠. 그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쌀 때, 조정이 나올 때 사고 시세가 날 때 나는 차익 실현하는 매매가 한국 시장에서는 좋다. 왜냐하면 추세장이 아니라 변동성,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늘상 드리는데 그럼 지금 시장이 쌀 때냐라고 묻는다면 소파동 안에서 작은 구간 안에서 논다면 네, 단기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 파동으로 볼 때 얘가 정말 바닥이어서 내가 승부를 걸고 풀로 매수해가지고 주식으로 한번 인생을 역전해봐도 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실까요? 하락하는 과정 안에 중간에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단기 매수를 단타를 한번 해보자라고 잡았는데 종가까지 올라오면서 꽤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고요. 엄청나게 길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잠깐 며칠 바짝 오르면 팔아버리고 다시 현금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저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이 빠질 것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살 때가 아니고 9월까지는 하락장이고 10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9월 말부터 명절 지난 뒤부터 매수를 할 것이고 늦으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이 바닥일 거야 라고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동시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대부분은 커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만기이고 또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움직임 폭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상당히 화려할 걸로 생각합니다. 올라간다면 바짝 2, 3일 올랐다가 왕창 빠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하락한다면 무식하게 빠졌다가 급반등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제가 공개 방송으로
하루 종일 합니다. 몇 시부터?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쉬지 않고 떠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장중에 저랑 시장의 대응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분께 뭐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게끔 계속 예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라고 눈치 빠른 분들께 충분하게 제가 눈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을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종목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이거 샀다 저거 팔면 수익 나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경제TV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고 시장의 시황을 보고 올라가는 장 내려가는 장 기다려야 되는 장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드무실 겁니다. 제가 지금 팍스경제TV에서 41개월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3개월만 더 채우면 만으로 4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수많은 하락들을 했고 수많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시황들을 미리미리 얘기해 줬던 사람이 아마 팍스경제TV 통틀어서 저 한 명일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아마 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 이번 9월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우셔도 오셔서 마지막이니까 저도 이것저것 좀 많이 퍼드리려고 하니까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가 내 혼자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전달됐을까요? 제 방송을 4년간 시청해 주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 걸 아실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QR코드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정말 강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이 기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시장에 대한 답변 저처럼 시원하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장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오전에도 단타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전략들 알아가실 수가 있을 뿐더러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전략과 해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함께 하시면서 추석 전후에 과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는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주식을 보통 하락을 할 때 싸게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 남들 올라갈 때 야 이제 가나 보다라고 가자 추격을 하십니까? 저는 하락할 때 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네.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하락할 때 쌀 때 사면 좋은 게 뭐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정석 아닌가요? 정석대로 할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동문서답을 하셔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쌀 때 사게 되면 네. 내가 한 번 사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내 단가를 건들질 않아요. 맞아요. 내가 매수한 단가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늘었냐 줄었냐의 문제이지 내 원금, 내 진입 단가 본전을 이렇게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버티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가에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손실의 가능성도 줄지만 내가 좋은 단가에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는 과정 동안 내가 좀 버텨볼 만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막 올라갈 때 상승 중에 눌림목을 잡는 게 좋으냐 하락할 때 저점 잡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면 뭐 둘 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관련 종목들은 오르기 시작할 때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늦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형주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눌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형주나 시장의 우리가 중심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야 이렇게 이거 더 이상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일 때 내가 사는 습관을 들이면 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만약에 주식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종목을 골라도 잘 타점을 못 잡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 종목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지수 관련 ETF인데요. 얘는 지수가 올라갈 때 2배를 올라가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 오르면 이제 4%, 20% 오르면 40% 수익 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 2배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폭의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보시면 얘가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252670입니다. 우리가 여기 7월 17일, 18일 날에 1,780원에서 1,8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자리가 바로 여기 표시한 자리 여기예요. 거의 최저점에 샀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올 때 쭉 치고 올라올 때 2,500원을 찍던 8월 5일 날 오후 3시 4분에 여러분들께 다 팔고 나간다라고 문자 발송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시장이 인버스라는 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건데 이 하락하는 걸 인버스가 여기서 얼마가 수익이 났냐면 30%가 수익이 났어요. 그 얘기는 종합주가지수가 15%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버스 곱하기 인버스에 떨어지는 거에 곱하기 2배짜리 ETF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종목이 30% 손해가 났다 해도 인버스 30% 내가 가지고 있어 수익이 났다면 그 손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미 주식을 90% 청산하고 현금을 90% 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중 50%까지 인버스 배팅했으니 수익이 내 원금의 15% 이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죠. 자,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시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7월 중순에 7월 10일경에 저는 다 온 것 같으니까 상방 다 정리합시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후에 7월 며칠간 일주일 정도 기다렸죠. 7월 17일, 18일 날 인버스를 배팅을 시켰고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초토화되고 박살날 때 우리 인버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퍼센트? 약 30%의 수익을 냈다. 자, 이후에 인버스가 8월 5일 날 제가 여기 다 팔자고 했던 2,500원을 최고점으로 2,555원 찍었습니다. 쭉 밀려서 2,000원이 깨지면서 고점에서 20% 이상 마이너스가 났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인버스가 시세가 났는데 오늘 저는 아침에 시초가에 하방 포지션 있는 거는 정리 끝내고 이제 단기 반등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코덱스 레버리지 시황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인버스가 여기 고점이었던 2,550원까지 못 갈 걸로 봤고요. 저는 여기 앞제 고점을 살짝 넘어간 뒤에 얘가 이렇게 죽일 가능성, 선물은 단기 반등할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 하반기에 다음 달까지 10월 달까지 바라볼 때 인버스가 이렇게 2번 시세 주고 끝날 거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눌렸다가 또 한 번 시세가 줄 거예요. 이게 아마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일 것 같은데 이때의 하방이 시세가 클라이막스가 끝나면 올해의 조정이 끝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미국의 대선이 지금 11월 초에 결정이 나죠.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반등을 살짝 시도했다가 또 한 번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닥을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시각에서 보시면 저는 오늘 아침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시가에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자, 왜 그랬냐면 인버스가 보세요. 얘가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이 구간에 제가 주식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8월 말에 여기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8월 5일 날 바닥 찍고 6일, 7일 날 8월 7일 날 제가 이날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하루 종일 했고 7시간 동안 했거든요. 이날 얼마의 수익이 났냐면 선물 옵션에서는 콜 옵션이 1,500% 15배가 난 날이 여기 양봉 장대 양봉 보이시는 8월 7일입니다. 이날 제가 얘기했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까지 해서 종목들을 쭉 불러드리면서 이거 사시면 돈 벌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얼마까지 골랐냐면 여기 8월 20일경 고점을 형성하면서 다 팔아버리고 제가 8월 20일 이후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더 하락이 올 거니까 주식 사지 마라, 물린다, 손해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여기 앞에 쌍바닥쯤 와서 오늘부터 사는 것은 물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니 단타로 생각하고 접근해 봅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분봉을 한번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전일보다 개파락해가지고 시초가에 잡았는데 시초가가 최저가였고요. 종가 거의 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반등을 좀 할 때 이익을 좀 내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들어간 거고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16,700원에서 17,200원 정도 갭을 메우는 정도의 단타를 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고점 올라오시게 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잠시 또 대기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은 공격적인 매매는 명절이 지난 뒤에 하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눌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의 코덱스 지수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인 걸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부를 지키고 반등하고 하단부를 지키고 반등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한번 떨어질 때 요 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갈 거냐 여기서 횡보하면서 치고 넘어갈 거냐의 과정인 것 같고요. 연말 정도까지 11월, 12월, 운이 좀 1월 정도까지의 상승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의 고점은 24,000원에서 26,000원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 떨어지면 샀다 올라갔다 팔았다 이 과정을 한 달에서 두 달쯤 반복하게 될 텐데 그러다가 저점이 완성되고 나서 비중을 왕창 채워라 이야기할 때는 아마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셔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러 선물과 주가의 지수의 관계가 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고점을 하나, 둘, 셋, 넷 고점 만들고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오히려 달러가 무너질 때 이렇게 반등을 해요. 이해되실까요? 성향이. 근데 지금 달러를 보시면 만약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만약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에서 10%에서 15% 빠지는 거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주봉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팍스TV에서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10,000원대에서 이야기했던 게 얼마까지 올랐냐면 14,500원, 15,000원 거의 5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 뒤에 반등 나오고 조정이 나온 뒤에 시세 나고 조정이 나온 뒤에 시세 났어요. 지금 뭐 할 차례냐면 조정이 나오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지금 장은 여러분 하락장이라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한두 달의 변동성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달러 레버리지인데요. 달러 선물 인버스를 한번 보실게요. 얘는 보시면 261, 260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달러가 반대로 이렇게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달러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때가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인버스가 시세가 달러 인버스 이만큼 날 때가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거든요. 자 제가 날짜로 보면 2022년 10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입니다. 22년도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22년도 10월 여기죠. 보시면 재밌죠. 종합주가지수가 그 자리가 딱 바닥이고요. 이후에 많이 올랐네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따라서 달러의 값어치가 되게 중요한 거다. 지금 갔다가 올라오고 갔다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떨어지는 것이 재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근거로 달러 선물 인버스가 좀 더 갈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5,800원에서 달러 선물 인버스 쭉 치고 올라와서 6,300원, 6,400원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6,000원에서 5,800원 오면 또 살게요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인버스가 7,200원에서 7,500원 여기 갈 때까지 주가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소요되는 시간은 아마 빠르면 올해 12월 달이고 늦으면은 아마 내년 1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것은 아마 대선 관련해서 미국 달러의 수급 과정과 그 다음에 주가 지수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종목들에 대한 우리 밸런싱 과정 안에서의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이라서 험한 말을 할 수 없고 욕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욕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걸 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투세죠, 그죠? 여러분 금투세를 민주당에서 열심히 추진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은 부자 감세하면 되겠느냐라고 민주당의 진모 의원께서 진모 준 의원이시죠? 예, 그분이 계속 정책 기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강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민들 중산층 20대 30대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과연 인구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금융거래원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갓난아기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주식을 한대요. 그러면 갓난아기와 어린애를 제외하고 어르신들을 핸드폰 스마트폰 볼 줄 없는 노리 다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상 전 국민 중에 경제 인구들 중에서 절반은 주식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부자를 위한 감세일까요? 부자의 기준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은 중위층이 아니에요. 중산층 그럼 보통 50% 계층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상위 10%를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30평대 아파트 자가가 있느냐, 빚 없이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1억이 넘느냐, 예금 보유고가 3억 이상 있느냐, 이게 한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이에요. 참 되게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2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아느냐, 그리고 경제 비평지를 시사평론지를 1개 이상 정기 구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네가 너 자금에 너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느냐, 굉장히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그 나라의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시사평론을 하고 왜 외국어를 하고 기부를 하고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치인을 만날 수 없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가 의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금투세라는 걸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에 관한 세금을 매기겠다의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방송을 통해 드리기 좀 그런 말씀들인데 그래서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욕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투세를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이거 유보적으로 미룰 수 있어라고 정치적 액션을 취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행동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행동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정치인은. 그런데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지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금 결론 났냐면 금투세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가 더 많이 선제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서 저는 여러분께 왜 금투세 논의가 처음 나올 때 여름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5월, 6월 달부터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번 여름장의 상승 랠리가 끝나고 나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저는 여러분 차라리 미국 주식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글로벌 펀드 위주로 ETF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이 아닌 곳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하냐면 이번에 조정이 9월달, 10월달에 나올 때 여러분 글로벌 증시 ETF 쪽으로 거래하시는 걸 훨씬 더 많이 권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테마주 위주로 단타장으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원래도 그랬는데 더 극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솔직하게 드린 얘기예요. 예,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주식으로 밥 먹고 살기가 앞으로 더 힘들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하락 구간이 너무 많아요. 반등 좀 시세 좀 났다가 바로 하락하고 시세 좀 났다가 바로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만으로 돈을 버는 게 웬만한 사람은 거의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그래도 하실 거라면 제가 추천드렸던
ETF들, 지수 관련 ETF라든가 종목 관련 ETF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일정 기간 동안 한 2, 3주 동안 2주에서 4주 정도 천천히 분할 매수했다가 시세 주면 팔고 나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내가 개별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투세 한대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은 그거 아니라고 왜 부자에게 돈 버는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데 니네들은 뭐라고 하느냐.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값어치를 우리가 좀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새우깡 한 봉지에 100원, 200원 했거든요. 꼬맹이 때 100원 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200원으로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우깡 한 봉지가 얼마 하나요? 그때보다 10배 이상 비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이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갖다 배달시켜 먹으면 보통이 2,000원이었고요. 우리 곱빼기 시면 2,500원 했습니다. 지금 얼마 하나요? 몇 배 하지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금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정부에서 끊임없이 세금을 계속 매겨요. 그러면 이 원래 값어치 대비 20% 내지 30%가 세금이거든요. 근데 세금을 계속해서 매기고 그 세금을 풀어서 빚을 땡겨다가 세금을 푸는 정책을 계속하는 게 지금 현대 정부의 성장사거든요. 최근에 몇십 년간 뭐 거의 그래요. 거의 모든 정부가 앞전 정부 더 많이 했고 지금도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땡겨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채권 발행으로 때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요. 우리가 전 세계를 성장할 만한 주도할 만한 주식이 있는 국가면 그런 회사가 있는 국가면 우리나라 주식은 무지하게 오를 거예요. 미국처럼.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요. 세계를 끌고 갈 만한 기술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나마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죽쓰고 있죠. 그죠? TSMC 못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저기 치이고 주워 터지고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 힘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의 반도체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세상인데 이제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분야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잃어버린 5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성장을 못했어요. 이제 와서 2030년까지 만들게 TSMC 따라잡을게 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따라잡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끌고 가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센 놈이 누구냐면 딱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전혀 만들지 않았던 나라가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만합니다. 물론 그 기반에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들이 도와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일 판매할 때 한국 그러면 생각나는 건 반도체였어요. 근데 반도체가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대신 지금 누가 받쳐주고 있냐면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계속 치고 넘어가면서 꽤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그 가장 중심에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화 브랜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다음 세대 전기차 브랜드에서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기아에서 EV6라든가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얘가 계속 지속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종들은요. 그렇게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가 지수를 볼 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이냐라는 건 지속 성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1등주, 2등주, 3등주가 얼마나 성장력이 좋고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좋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 애플의 핸드폰, 단순하게 휴대폰 문제가 아니라 애플의 기술이 우리 삼성전자가 거의 따라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애플 주식 하나만 통으로 팔아버리면 대한민국 주식 코스닥 코스피 3,000개 넘는 3,000개쯤 되는 종목들을 몽땅 사고 돈이 남아요. 애플 하나만 가지고. S&P 500이잖아요. 500개 우량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각 섹터별로 최고라고 얘기하는 500개 중에 애플 하나만 갖고 한국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애플 하나만 산 거보다 코스피 전체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높고 안정성이 좋고 하방 경직이 좋냐라고 애플 하나 갖고 있는 사람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미국 S&P 관련 ETF 위주로 여러분 좀 개편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방송 그렇게 오랫동안은 여러분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기준을 하시던 대로 하시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9월달, 10월달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시세를 줄 만한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를 좀 공략해서 단타 한번 치고 빠지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한두 달 쭉 빠지고 나면 또 좀 잡아서 올라갈 때 이익 내고 이런 식으로 매매 스탠스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 구조를 보시게 되면 자, 그다음에 제가 이 미국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께 굉장히 괜찮다라고 추천할 만한 종목이 뭐냐면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446720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얘는 배당을 계속 줘요. 뭐냐면 미국 관련 배당주인데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보시면 분배락 계속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당을 할 때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팔고 났을 때 양도세가 20 몇 %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ETF에는 아직은 세금이 없어요. 공짜입니다. 내가 이익 보면 그냥 다 가져갈 수 있고 수수료도 없고 증권 거래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언제 사냐면 하락장 때 삽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작년에 미국이 되게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장일 때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놨다가 상승장 치고 올라가면서 바닥에서부터 한 40% 올랐거든요. 올라가면서 매달 배당금을 계속 줘. 매집 구간도 배당금 주고 여기도 배당금 주기 때문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ETF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원픽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고요. 안정성 위주로 거래하시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종목 코드 446720입니다. 직장인분들과 연세가 좀 있는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사시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하고 얘가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배당을 꾸준하게 매달 주기 때문에 그 배당이 얼마 정도 움직이냐면 대충 한 0.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정도 받으면 얘가 은행에다 우리가 1년 예금을 집어 넣을 때 평균 2.5% 정도에서 많아야 3%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 평균 0.3%만 받아도 연 평균 3.2%예요.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대 수익률을 플러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ETF마다 다른데 어떤 거는 연평균 3, 4% 주는 ETF가 있고 어떤 거는 7%, 10%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탑10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미국의 테크, 주식 관련, 기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위 10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뭐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22년에 저점에서 박살난 이때부터 출발하게 되면 15,800원짜리가 44,000원 같습니다. 300% 이상 올랐고요.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번에 대선 무렵 정도까지 저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럼 또 한 30%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장하겠습니다. 314250입니다. 종목 코드 넣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S&P 관련 ETF들 중에 요거는 종목 코드가 291480인데 아마 얘도 우리가 10월 중에 저점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만약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를 말씀을 아마 타이밍을 드릴 거고 제가 그때까지 이게 떨어지는 저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 관련되는 것들 중에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10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446770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5,000원대 부근 정도만 내려오면은 내 비중을 좀 많이 실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2023년 1월부터 3월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공략하셨던 종목이 8,700원대가 저점이었는데 28,000원입니다. 무려 400% 넘게 시세가 났고요. 저는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가격대는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종목 코드 446770입니다. 만약 거기까지 죽는다면 매수하셔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린 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하고 베트남 관련 ETF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인도 관련 ETF는 올 초에 종목 코드는 236350입니다. 얘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중국을 제꼈습니다. 재작년에 제꼈는데 그리고 생산 인구가 노동 인구가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소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는 수준의 경제력과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30년, 40년 뒤에 인도가 대한민국 수준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장을 만약에 우리가 노려본다고 한다면 인도의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비슷한 나라가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제가 성장 1순위에서 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수가 되지 않고 기술력이 되지 않고 자본과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가가 되고 앞으로 고성장 국가가 될 가능성은 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들러없는 그런 정권이 오기 전까지는 싹 다 엎어가지고 일로 와씨 독재야 이렇게 하는 정권이 와서 싹 다 엎어가기 전까지는 현재 정치인들 싸우는 걸로 보고 산업 구조로 보고 성장 구조로 볼 때는 저성장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가야 될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이민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본의 이민으로 저는 미국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베트남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코드는 236350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면 25,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 사기가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달쯤, 두세 달쯤 기다리면 아마 원하는 타겟 들어올 거예요. 그때 공략하시면 최소 내가 사는 가격의 30에서 50% 버시는 건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베트남을 보시죠. 베트남 ETF는 보시게 되면 아까 인도하고 비교해 보실래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급등을 했죠. 쫙 치고 올라가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베트남은 아까 제가 약간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떨어진다고 이야기 드렸죠. 보시면 들어 누워 있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얘는 그냥 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시장에서 가격 가치가 정부가 억지로 개입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찍어 누르지만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세를 갖고 있다면 가격이 높은 놈이 좋은 놈이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보다는 인도에 좀 더 비중을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베트남 관련 ETF는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이라고 하는 ETF이고요. 종목 코드는 245710입니다. 종목 코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개별 종목을 언급드리지 않고 시장에 관한 마켓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있고 경제 구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성장할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가셔야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안 날 거고요. 안정적인 이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 5%, 10% 단타 치는 분들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이고요. 테마주 잘 잡아서 가자 외치면서 열심히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 고수분들께는 해당이 없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 이상이 그냥 주식만 하시고 개별주 위주로 하세요. 대형주 잘 안 하십니다. 저는 대형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돈 잃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자본을 좀 이민을 보내셔서 외국 관련 ETF와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한 것과 반도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라든가 이쪽 관련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원하는 괜찮은 매수 타겟이 온다면 종목을 말씀드릴 생각이고 현재는 별로 사고 싶은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우리가 ETF 같은 투자 방법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괜찮은 종목이 나온다, 괜찮은 자리의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ETF가 괜찮을지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QR코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왔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이 날이 만기 옵션인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이 위로든 아래로든 좀 움직임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고 또 연휴가 지난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정답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벤트 저희 공개 방송까지도요. 여러분 QR코드 통해서 한꺼번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들 챙겨가실 분들 지금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으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없는 하락장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다른 투자 방법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주식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선물 옵션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인데요. 선물 옵션은 올라가면은 선물 매수와 콜 옵션을 사면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선물 매도와 풋 옵션을 사면 됩니다.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고 선물 옵션에 대한 보통 색안경 끼고 계시는 분들은 위험하다, 힘들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는 주식장에서 주식만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은 장이 하락할 때 내 주식 떨어질 때 주가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선물 매도하면 돼요. 풋 옵션 사면은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난다고. 그럼 내 종목이 손해난 거를 이게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종목 손절해버리고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많거든요. 반대로 오늘처럼 개파락했다 시장이 급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종목들이 반등 얼마 안 나왔을걸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끽해봐야 왕창 빠졌던 거 본전 정도나 플러스 몇 프로 올라오는 정도가 전부라고.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난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급등할 때 뭐 하면 될까요? 선물 매수하면 올라가는 폭만큼 되게 많이 수익 낼 수 있고 콜옵션 사서 되게 많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야, 내가 하루에 선물 옵션을 주식이 하루에 상한가가 봐야 30%인데 선물 옵션은 상한가가 없어요. 오늘 콜옵션 300% 400% 났거든요. 저점에서부터 4배, 3배씩 났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주식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상승과 하락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보면서 시장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죠. 5월 23일 날 사례인데요. 이날은 어땠냐면 아침에 시장이 이렇게 빠져요. 하락을 왕창 했다가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가 저점 잡고 나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이었거든요. 자, 위에 차트는 선물 차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는 뭐 하면 되냐면 선물을 매도, 하방을 잡으면 돼요.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리고 저점 이렇게 쌍바닥, 다중바닥 확인된 거 확인하고 매수 잡아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폭을 내요. 그러면 주식은 떨어질 때 손해나지만 저희는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자, 뭘 보냐면 옵션에서 콜 옵션의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제가 아침마다 기준점을 따로 잡아드려요. 그래서 콜 옵션은 2.50이 기준점이다. 그리고 여기 풋 옵션은 0.31이 기준점이다. 이렇게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나는 0.5짜리 기준이 무너졌네. 콜이 무너졌으니까 아침에 방향은 하방이야. 그럼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갈까? 풋 옵션이 올라가겠죠. 풋 옵션이 올라간다는 거는 장의 방향은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선물이 여기 빠질 때 콜 옵션 이만큼 무너지니까 내가 콜 옵션이나 선물을 매수했다면 물리겠죠. 선물 옵션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장이 무너졌으면 하방 봐야 되는데 자기가 무너진 거 기준점이 뭔지 모르고 개념을 모르니까 기준을 잡을 줄 모르니까 하락하는데 자기가 상방 잡았다 물렸다 손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걸 제대로 배웠으면 콜옵션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걸 알 거고 뭐 사면 됩니까?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베팅하면 저점에서 얼마 올랐냐면 500%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만큼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여기 삑 빠지고 이렇게 지금 차트로는 안 커 보일 텐데 이만큼 빠질 때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프로냐면 500%. 5배 난 것 중에 여러분이 그래 뭐 양보하고 되게 늦게 들어가고 엄청 빨리 겁나서 팔아먹었다 쳐도 50%만 수익 났어도 여러분 원금 반토막 난 거 복구되고 남잖아요. 이해합니까? 즉 다시 말해 선물 옵션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주식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점 잡히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오를 만한 종목 사기가 쉽지 않죠.
자, 보시면 풋옵션이 고점 찍고 기준점이 1.39인데 무너지면서 얘는 꽝이 돼. 그럼 내가 무너지는 걸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이게 무너지면 누구 사라고? 반대편 사라니까요. 자, 콜옵션 바닥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얼마 가려면 700% 급등합니다. 여러분 원금이 주식은 아무리 올라봐야 상한가 30%인데 700%면 몇 배죠? 상한가에 20배가 넘게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일 연속 상한가 맞는 것만큼이나 이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 700% 7배 나는 중에 2배만 먹어도 100%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고점 못 먹어도 돼요. 중간에 들어가서 생선 마냥 가운데 토막만 먹고 꼬리하고 머리 뒤에 다 먹어. 내비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마 이번 만기는 목요일 날은 이런 패턴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5월 23일 패턴 드렸던 건 아마 이렇게 확 뺐다 오르거나 올랐다 빼거나 이 변동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만기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락장을 만날 때 진짜 배기 하락 만나면 진또배기 만나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8월 5일 날이요. 우리 급락 나오고 우리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걸렸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하루 종일 빠졌는데 선물이 25p 빠졌어요. 하루에 3, 4p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7, 8거래일 움직일 만큼을 하루에 다 빠버리고 투매가 난 거죠. 이때가 엔캐리 하드라고 해서 엔화가 예전에 금리가 쌌잖아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우니까 싸게 빌려다가 외국에 투자해요. 1% 금리 빌려다 5%짜리 하면 4% 먹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가 많았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돈 다 빼가지고 일본의 은행에다가 갚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7월 17일 날 제가 하방 얘기할 때부터 8월 5일 날 저점에서 인버스 다 팔으라고 얘기한 3시 4분에 문자 보낸 그 시간까지 급락할 때 보시면 우리는 콜옵션 기준점 깨진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봤어요. 근데 어땠냐면 풋옵션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30배 났어요. 그럼 내가 원금에 여러분 만약에 1억 갖고 있다가 반토막 났다 칩시다. 그럼 내가 5천만 원 남았잖아. 겁나잖아. 500만 원만 질렀다 칩시다. 100배 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억이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게임을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거라면. 그리고 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있으면 주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1,000만 원 넣어놓고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가지고 3, 4개월 따라오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내가 훈련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2, 300만 원 가지고 3, 4개월을 노력하신 분이라면 돈 안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질러대니까 돈 잃어버리는 거지. 한 200만 원만 가지고 3, 4개월만 훈련해보세요. 돈 안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물 옵션을 위험하게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안 위험합니다. 자, 8월 2일 날 보십시오. 얘는 전날부터 똑같은 패턴입니다. 개파락해서 종일 빼버릴 때 콜옵션 4.07 기준점 무너졌다. 이거 하나만 확인했을 뿐인데 나는 뭐 했어? 하방 잡았더니 미친 듯이 올라서 얼마 갔다? 풋옵션 2000% 20배 났다. 자, 그럼 오늘 같은 패턴 하나 찾아드려 볼게요. 8월 7일입니다. 이날이 제가 공개 방송한 날입니다. 아마 이번 목요일 날처럼 공개 강의를 하루 7시간 동안 할 때 시가부터 잡아라 상방질러라 했는데 얼마 갔냐면 저점에서부터 선물이 19.45p 거의 20p.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올라갈 폭을 하루에 오르고 남았다는 얘기고 이날 콜옵션이 시세가 얼마 갔냐면 저점에서 1,500% 났고 이날 제가 공개 강의에서 580%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거의 고점에 그러니까 최저점엔 못 잡으니까 조금 늦게 잡아서 거의 고점에 팔았더니 한 580%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아주 홈런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고 선물 옵션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리스크를 적게 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거예요. 선물 옵션은 가장 큰 장점은요.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기준점을 잡고 방향을 잡는 노력만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몇 달만 배우면서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함께 한번 보시고요.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배워보겠다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과 ETF 또 선물 옵션까지 다양한 투자 방법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생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연휴 전에 볼 수 있는 공개 방송을 하나를 더 준비해왔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장중에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또 대응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추석 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희와 함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나는 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투자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볼 수 있는 선물 옵션과 ETF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3가지 투자 방법을 모두 다 알려주실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화면 하단 QR코드 마지막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